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간의 20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1승 14무 9패로 리그 6위를 차지했던 분데스리가대에서도 꽤나 강팀으로 손꼽히는 클럽으로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서 무려 1대5라는 엄청난 대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바이에른 뮌헨에게 있어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중요한 이유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4승 1무 0패로 리그 1위, 프랑크푸르트가 4승 1패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는 부분인데,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패의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1라운드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최악의 실책들을 저지르는 호러쇼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콤파니 감독의 계속된 신뢰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나폴리 시절의 폼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연 올 시즌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어떤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시험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의 팽상 콤파니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다요 우파메카노, 김민재, 요슈아 키미히, 세르지 그나브리, 해리 케인, 마이클 올리세, 알폰소 데이비스, 하파엘 게레이루, 토마스 뮬러,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선수까지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총 출동하면서 완전한 풀주전으로 나섰지만 최근 들어 부상으로 고생 중인 자말 무시알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명단에서 완전히 빠져버렸고,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와 함께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올 시즌 분데스리가 전경기 선발 출전을 통해 그야말로 확고한 팀 내 입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대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를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객관적인 전력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경기인 만큼 압도적인 볼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지배적인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이 무려 8대2, 슈팅 숫자 면에서도 13대3, 유효 슈팅 숫자도 무려 7대3의 수치가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기본적인 볼 소유 자체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진영에서 하다 보니 프랑크푸르트의 페널티 박스까지는 굉장히 손쉽게 접근을 하면서 찬스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는데, FC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분 만에 하파엘 게레이루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마이클 올리세 선수가 발을 갖다 댔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고, 전반전 14분에도 마이클 올리세 선수가 자신 있는 오른쪽 각도에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세이브에 막히는 등 바이에른 뮌헨은 압도적인 주도권과 함께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또한 기회만 열리면 공격을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찬스에 비해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상당히 말릴 수도 있는 경기 양상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5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김민재 선수가 토마스 뮬러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받았고, 이것을 김민재 선수가 정말 사정없이 오른발로 때려 박아버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의 의외의 득점과 함께 경기 리드를 잡아내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양상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압도적인 볼 소유권을 가지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지배하는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최근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한 자말 무시알라 선수의 부재 영향으로 지공에서는 딱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다소 답답한 내용의 경기였는데, 김민재 선수의 이번 득점은 수비수답지 않은 위치 선정과 마무리도 정말 멋졌던 득점이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에게 한 골차 리드를 만들어주는 정말 의미가 큰 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역시나 중원에서 패싱을 통해 나오는 찬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볼 점유율 대비 찬스를 다소 만들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를 펼쳤는데, 리드를 잡았음에도 라인을 상당히 올리고 있었던 콤파니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에 위험을 노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22분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든 마르무시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을 실점으로 허용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분위기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35분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득점을 터뜨린 마르무시 선수에게 또다시 뒷공간이 털려버렸고, 마르무시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우고 에키티케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2의 스코어로 역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다행히도 역전을 허용한 뒤 2분 만인 37분 박스 안에서 세컨볼을 잡아낸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가 흘러나온 볼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자칫 말릴 수도 있었던 경기를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려놓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고, 김민재 선수와 다요 우파메카노 수비수들이 두 골을 터뜨리면서 전반전을 2대2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바이에른 뮌헨의 두 번째 실점 장면은 김민재 선수가 에키티케 선수를 놓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미 마르무시 선수에게 우파메카노 선수가 털려버린 상황에서 마르무시 선수에게 프리슈팅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희재 선수로서는 마르무시 선수의 슈팅과 패스 각도도 같이 막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실점을 허용했을 뿐 김희재 선수의 잘못이라거나 판단 미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점 장면이었고, 김희재 선수는 전반전 득점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도가 높았던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1대1 경합이나 수비 상황에서는 역시나 벽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완전히 짓눌러버렸고, 상대의 위협적인 킬패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특유의 뛰어난 판단력을 통해 튀어나와 차단을 시키는 등 상대가 팀적인 패싱 플레이로 찬스를 만드는 부분까지는 막을 수가 없겠지만, 개인 1대1 수비에 있어서만큼은 통곡의 벽화도 같은 모습을 보였고, 김민재 선수는 전반전에만 리커버리를 8개,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는 무려 14개나 기록하는 정말 괴물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으로 전반전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에도 해리케인 선수가 프리킥으로 홈런을 때리는 등 다소 답답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이 됐는데, 마침내 53분 전반전부터 찬스를 노렸던 마이클 올리스 선수가 정교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라버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인 끝에 3대2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막판 갑자기 에릭 다이어 선수를 투입시키는 판단을 했는데, 주력이 느린 다이어 선수는 후방 뒷공간을 털려버렸고,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 극장 동점골과 함께 3대3 무승부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희재 선수는 공격적 패스를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찍어버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1차적인 공격 빌드업에도 관여를 했고, 수비와 경합에 있어서도 엄청난 스탯들을 쌓으면서 실점들이 꽤나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평점을 부여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김희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책임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점이 발생한 부분은 수비수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이번 경기 실점은 김희재 선수가 어찌할 수 없는 팀 플레이로 나온 것이었고, 김희재 선수는 개인 수비에 있어서는 완벽한 폼을 보여준 경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활약과 폼은 역시나 엄청났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김희재 선수에게 이번 시즌 시작은 엄청난 호러쇼와 함께 시작돼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었지만,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김희재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수준에 미친 경기력이었는데요. 심지어 김희재 선수의 경기력이 강팀들을 상대로도 통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 지금 정도의 수준의 경기력은 정말 나폴리 시절의 김희재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완벽하게 부활한 김희재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